안녕하세요. 몽당님필입니다. 4월 22일 10시 정도 됐네요. 자, 이번에 7회차 8888 이벤트 7회차에서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습니다. 1등은 나오진 않았지만 9종목을 맞추신 분들의 보시죠. 한 15분 정도 데이터가 나오고 있죠. 코스피 200종목에 대한 내용은 명단을 올려놨고요. 이 안에서 이 순서대로, 일시대로, 법칙대로 하단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확률을 이기는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종목 하나씩 찍어서 쓴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겠죠? 당연히 차트 분석, 그 다음 정보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쪽에 지금 일정이나 재료나 뭐 공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확률을 이기는 투자를 하고 그에 대한 결과치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영상들 진짜 많이 올라오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누구보다 가장 바쁘신 분이 가장 열정적으로 영상 많이 찍어주시고 저도 보좌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마고치 영상부터 시작해서 이 세금 부분에 대한 영상들 너무 알찬 영상들 많이 올라가니까 많이 봐주시고 응원하는 댓글 많이 써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주말 유튜브니까요. 일주일간의 움직임을 정리하는 날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4월 22일.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주 14일부터 21일까지의 등락 현황이네요. 결과치부터 보면 지난주 2차전지 관련주 8개, 품절주, 곡물 사료 비료 이런 애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품절이나 곡물 사료 비료는 묶어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요인들이 시장이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강해지는 종목군들,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주 몇 면을 들여다보면은 이제 색깔이 많이 달라진 게 느껴지시죠? 시장을 이끌어갔던 실질적인 종목들이 빠지고 이 종목군들의 특징을 오늘 묶어서 한번 볼 건데요. 깨닫는 게 있어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 재무제표를 옆에 동시에 띄워놓고 최근에 급등해서 아니면 2차전지 재료가 붙어서 이런 애들의 특징을 한번 공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화전기, RF세미, 엑서지 21, 글로본, 세토피아, 누보, 이트론, EID, 코스나인, 에머리지, 골드퍼시픽, 투비소프트 이런 느낌들. 뭐가 공통점이죠? 재무 상태가 공통점이죠. 우리가 3박자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 재무의 상태인데요. 그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있지 않은 종목군들이 가장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다면 시장에서 이 종목군들에 대한 뭐 좋다 나쁘다의 이런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닌 시장의 추이에 따라서 2차전지 관련주나 또 다른 재료가 붙으면서 주가의 급등을 가져가는 거죠. 당연히 이런 종목군들을 능력이 되시는 분들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뭐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당연히 매매의 시선으로 바라봐야겠죠. 이런 종목군들이 특징점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뭐 엄청난 급등을 하다가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윗꼬리 달고 몸통에
음봉이 쭉 나온다든지, 그룹사란 이유로 같이 움직이는 패턴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분관계나 그룹사에 관련된 로직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용할 수는 있죠. 그쵸? 그래서 하겠다 안 하겠다는 그 사람의 능력치에 따른 건데,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정확히 내가 지금 이 종목을 보는 시선을 딱 점검을 하시고, 안 하겠다 마음 먹었으면 흔들리지 마시고, 그런 거죠. 우리가 2,400개가 넘어가는 종목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식 쭉 해 나가면서 그 종목을 진짜로 다 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이런 애들이 방금 이 저가의 움직임을 보여줬던 애들이 이렇게 찍어보면 다 이런 느낌이었죠. 최대 주주 변경, 개별 재료로 올려붙이고, 화장품 관련주인데 화장품 관련주 리오프닝 섹터 다 빠졌는데 그냥 올라가는 건 얘만의 개별적인 상황. 히토류 관련주라고 하면서 움직이는 상황. 최대 주주 변경인데 선제적인 묻지마 급등 이후에 재료 노출되고 움직이는 상황. 곡물 관련돼서 움직이는 상황. 이화전기 그룹으로 움직이는 상황. 이화전기 그룹으로 움직이면서 2차전지에 관련된 사업을 한다고 하는 상황.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밸런스 있는 주식 이제 투자, 매매, 생활을 할 때는 베이스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베이스는 당연히 재무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부채 비율과 유보율 정도를 체크하는 습관이 있다면,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을 체크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시선을 진입할 시점에 매매인지 투자인지 구별하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들은 능력이 되면 이용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내 인생에서, 내 주식 인생에서 제외시키고, 급등한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화중지병이라고 하죠. 그런 거죠. 오늘 주간 유튜브 찍는 시간에 주중 상승률을 찍어봤더니 과반 이상이 다 저런 애들입니다. 시장 상황을 일정 부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 후반 들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58, 마이너스 1.91인가 99, 이틀 동안 4.4% 정도가 하락하는 모습 속에서 시장의 움직임이 좀 둔탁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주 한 주가 남았어요. 그쵸? 여러 가지 일정에 대한 이벤트들이 있는 주인데요. 예, 그런 것들을 떠나서 가장 큰 이벤트는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실적이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줄 거고, 이외에 뭐 방미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별적인 영향을 일부터 줄 거고, 시장이 조금 더 둔탁해진다면 퉁퉁거리면서 움직이는 마이너스 요인들, 품절주, 국내 상장 중국 기업주, 스펙주, 우선주, 적자 묻지마 기업들, 이런 데들이 또 움직이는 거죠. 우리는 시장에 대한 추이가 바뀐다 라고 판단을 내리려면 항상 데이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코스피의 움직임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이쪽 자리를 뚫어내는 움직임이 여기서 막혀버리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으로 여기를 2600단을 다시 트라이하는 힘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 체크하는 게 그냥 본연의 임무인 거죠. 이게 아니고 이틀 동안 떨어져서 굉장히 많이 급등했는데 제 2차전지 신사업 한다던데?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줍줍하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 이 주식 매매 습관들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성공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무조건 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100% 버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1년이 아니고 10년 동안 연 20%를 버는 게 더 의미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쵸? 연속성이 훨씬 더 중요한 모습이니까 시장의 데이터, 추이를 판단할 때는 말 그대로 데이터대로만 행동을 하고, 그에 대한 심리는 조금 옆으로 치워두고
그리고 나중에 진짜 데이터가 나왔을 땐 가차없이 행동해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연속적인 연 몇 퍼센트의 수익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기본 탑재되어 있는 우리가 해야 될 행동들인 거죠. 그래서 뭐 세린메이라는 말이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그쵸? 5월달에는 팔아라. 좀 루즈해지더라. 뭐 그 다음에 뭐 이제 여름 구간 되면 뭐 개별적으로 또 썸머 랠리가 올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주식시장이 원래 그런 거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내가 어떠한 특정한 종목을 사서 100%를 먹고 있다면 그 100%의 수익이 나의 미실현 손익인 거지 확정 수익은 아닌 거잖아요. 100%의 상승률 속에서 내가 이 종목을 팔아야 된다면 원래 목표했던 기준이라든지 차트상의 나의 기준이라든지 일정에 대한 소멸이라든지 이런 기준점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그냥 개별적인 시장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나는 지금 두려운데? 라고 해서 다 팔아버리고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면 안 되죠. 이게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한 번 그렇게 행동하면은 다음번에도 그 고착화돼 버리면서 뭐 500%, 1000%, 템버거 이런 것들에 대한 상승을 초반에서 다 끊어먹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기왕 우리가 주식을 매매를 하고 투자를 할 바에는 처음에 아예 백지 상태에서 기준을 계속 잡아나가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튜브 라인에서 다마고치 다시 이야기하고 있죠. 기준점이 다 다르죠. 세무사님과 라인님. 그런 기준점을 하나씩 밟아 나가면서 결과치도 확인하고 수정하고 이러면서 내 기준을 맞춰 나가는 거죠. 그렇죠? 자, 기준점 거래소입니다. 2544고 저항을 받는 건지 일단은 하락 기조를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중장기선은 너무나 이쁘게 정배열 상태고요. 단기들이 살짝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입니다. 코스닥 중장기 완전 정배열입니다. 개인의 수급 시장입니다. 5일선, 11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21선까지 금요일 날까지 일단 건드려 놨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데이터를 보면 추세에 대한 움직임이 조정을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구나. 이거는 생각할 수 있죠. 어디 대비? 거래소 대비. 그렇다면 과열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코스닥 시장 안에서 내가 지금 이 국면을 회피해야겠다. 그렇다면은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횟수, 자금 규모 이런 것들을 좀 줄여내면서 추이를 지켜보면 되겠죠. 이런 구간이 나온다면 이런 구간 나오고 다음 이런 구간이 나오고 다음 봉 여기를 장악하는 힘이 없었어. 그 다음 봉 밑골이 달았지만 이날보단 조금 낮지만 아직까지는 아니야. 근데 이날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와야겠죠. 그런 데이터가 안 나오는 순간에 코스닥 시장의 이 급등 주식이라는 원래 최근에 가장 많이 상승했다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왼쪽 구간을 열심히 내가 물타기 하는 거는 이거 습관은 절대 안 좋은, 진짜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걸 가지신 분들은 꼭 고치시길 바라고 댓글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진짜로 행동을 하십시오. 행동하는 거랑 그냥 생각만 하고 있다가 다음에 또 생각하다가 이거는 진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좋습니다. 주가의 상황이 나의 행동을 시장의 비용을 들여서 바꿨지만 이번에 진짜 그 행동에 대한 값으로 이 정도는 내가 뭐 시장에 줄 수 있어 라는 이렇게 호탕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으로 고쳐내 버리는 겁니다. 그쵸? 장기적인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걸 믿고 우리는 추세의 힘을 믿고 아직은 추세의 힘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추세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전까지 시장의 실전적인 매매자, 투자자로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종목들이 다 이러다 보니까 다른 개별적인 말들이 좀 많아지는 주말 유튜브입니다.
이런 종목을 세세하게 로직으로 분해해가지고 짜볼 만한 종목이 진짜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동차 부품주 어, 실적 베이스 회복되는 거는 기초적으로 우리는 뭐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그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추세를 만들고 움직이다가 요 정도 베이스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주가가 요만큼 내려가죠. 어떻게 하고 있죠? 이런 데이터를 확인하는 게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하락분을 이끌어갔던 재료 중에 하나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에 배제가 됐다 이런 식의 뉴스였습니다. 원래 배제가 된 상태였습니다. 원래 배제가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정보에 대한 분석을 해야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내용을 보려면 평소에 우리가 지금 다행히도 아직까지 유료가 아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증권사의 리포트를 왜 안 보시는 겁니까? 그 안에서는 현대 기아차의 미국의 배터리 보조금 지원에 대한 원래 안 된다고 벌써 데이터가 나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런 데이터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지금 사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이네요. 반대로 행동한 사람은 개인들이겠네요. 그쵸? 심리로 행동하지 마세요. 항상 우리는 데이터로 행동해야 됩니다. 100% 미실현 손익이 찍혔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는 10%든 15%든 꺾이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75%든 85%든이 나의 확정 수익이 되는 겁니다. 맨 저가에 잡겠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 저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움직임이 어느 정도 일부 10%든지 20%든지 나온 다음에 데이터가 나왔을 때 행동합니다. 평생 우리는 저 밑바닥에 있는 꼭지를 잡을 생각하지 말고 저 윗바닥에 위에 있는 꼭지에서 팔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간에 대한 폭을 연속적으로 먹는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산이 불어나는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SC 엔지니어링 플랜트 사업자인데요. 플랜트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가장 현재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2차전지 사업 쪽에서 부각을 받고 있죠. SC 엔지니어링이나 DYPNF 이런 종목군들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품절주 라인들 언제나 1년에 한 번씩은 움직이는 라인들이니까 시장 조정이 나오고 시기가 이러다 보니까 움직였구나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방산 쪽의 이미지 정부 정책에 대한 생각 한번 해보시고 대장주의 성격의 현재 움직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한 두 군데 정도 북한의 도발 같은 것들은 핵 실험이 아닌 이상 큰 영향을 못 주는 상태에서 대만 쪽에 지금 긴장도가 올라가니까 그쪽에 대한 소식만 잘 체크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장 의제가 될 그리고 중심이 될 상황은 아무래도 안보 쪽이 아닐까 생각하니까 그런 분위기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주 후반부에 시장에 노이즈가 생기면서 조정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추세는 데이터가 꺾였다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의 시선, 상승장 속에 일부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내가 상승장에 대한 뷰를 꺾으려면 어디가 기준이냐면 지수상의 정고점을 하락 돌파해야 된다. 그 데이터는 없다. 그렇다면 딱 그만큼으로 받아들이고 심리가 조금 취약하신 분들은 규모만 좀 줄여나가자. 횟수만 좀 줄여나가자. 그렇게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 밀렸던 이제 산업 리포트들 많이 읽어주시고 시장에 대한 부분
시장 리포트도 있고 산업 리포트도 있고 종목 리포트도 있으니까 밀린 공부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 심리에 대한 부분이 특히나 내가 삼박자 베이스를 공부하고 있는데 약하다, 그런 분들은 한 몇 가지 책에 대한 도움을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경제와 심리가 합쳐진 책을 선택해서 읽으셔도 되고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률적인 사고, 확률적인 투자, 이런 거에 해당되는 책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조금 차분한 주말 유튜브였는데요. 제가 목소리가 뭐 이게 차분하다고 뭐 다운이 된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도 주말에 이겨내야지 라는 긍정적인 데이터 에너지를 좀 충전하시고, 다음 주를 우리 시장을 좀 비트할 수 있게 한번 해보고 준비하는 마무리 한 주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고생 많이 하셨고, 긍정적인 상황이 펼쳐지길 기대하면서 다음 주를 기다려 봅니다. 우리 회원분들, 그 다음에 카페, 유튜브 너무나 다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번 강연에는 조금 작게 우리 평생 회원이나 백억대학 회원이나 그 다음에 유튜브 일부 회원분들 모셔서 하니까 또 29일날 오프라인에서 잘 뵙고요. 그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뿐만 아니고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에서 같이 공부하면 힘든 구간도 다 같이 이겨내고 좋을 때는 2배로 좋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랑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랑 같이 공부하시죠. 자, 주말 유튜브 방송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